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이수연 원장입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꼭 치료해야 할까요? 수술 꼭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 재생치료하면 도움이 되나요?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전근개 파열 꼭 수술 받아야 하는지, 언제 수술 받아야 하는지, 수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전층 파열과 부분층 파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회전근개 힘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전근개 힘줄은 다른 관절의 힘줄과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한 가닥의 형태가 아니라 상완골 전체를 앞, 뒤, 그리고 옆에서 덮고 있는 판 모양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 파열은 이러한 판 형태의 힘줄 전체가 모두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기준으로 관절의 안과 밖이 연결되는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이와는 달리 힘줄이 상했지만 그 깊이가 아직 완전한 구멍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얕은 파열을 부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연결된 파열은 전층 파열, 겉과 혹은 안쪽 힘줄이 파열은 되어 있지만 그 둘이 연결된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부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전층 파열은 파열에 뚫린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그리고 광범위 파열로 구분을 합니다. 네, 어깨가 아파서 제 외래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막상 진찰을 해보고 MRI를 찍어보면 당장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파열이 그렇게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통증의학과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셨다 해도 어깨관절 전문이 아닌 분께 진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어깨관절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대사 변화나 혈관의 변화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이러면서 힘줄도 퇴행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튼튼한 나무는 웬만한 힘으로 잘 부러지지 않지만 여러 군데가 낡고 부식된 나무는 작은 힘만으로도 쉽게 바스러지듯이 힘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더 쉽게 상하게 됩니다. 실제 현미경으로 힘줄을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낡은 힘줄은 콜라겐 배열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결합도 느슨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줄 자체적인 변화와 함께 이 힘줄과 이 견봉이라고 하는 위쪽 뼈 사이에 힘줄과의 충돌도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률은 60세 이상 인구의 약 30% 정도로 보고되며 8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되어 60%까지 보고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질환의 발생 빈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죠. 나이가 들고 약해진 힘줄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동작,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세게 짚거나 무거운 물건을 힘들게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파열되기도 하고, 큰 힘이 아니더라도 작은 힘만으로도 우리가 직업적으로 혹은 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힘줄의 마찰과 자극이 심해져 파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파열의 원인이 노화와 관련돼 있어서 파열된 힘줄은 이미 낡아 치유력을 잃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힘줄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힘줄은 인대와 달리 수시로 수축하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파열된 힘줄이 계속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 수술할 때 파열된 힘줄 부위를 채취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봤는데 혈관이 거의 없으며 힘도 약한 그런 섬유성 조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부분층 파열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를 할 수 있겠죠.
간혹 콜라겐을 이용한 주사 치료로 파열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부에서는 콜라겐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술 방법과 절차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화된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에서는 수술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은 파열이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파열이 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힘줄 손상이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소파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점층 파열은 진행을 하고 또 부분층 파열이라 해도 파열된 부분이 50%를 넘어서는 고도의 부분 파열의 경우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회전근개의 관절면 쪽 부분층 파열 환자는 약 53%에서 파열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28%에서는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하였으며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3년을 추시 관찰했더니 약 50%에서 파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전층 파열의 경우 1년에 약 2mm씩 파열의 크기가 넓어지고 약 4mm씩 힘줄이 안쪽으로 퇴축되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열의 진행 가능성 여부는 어느 한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저희 어깨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해서 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심한 통증이 있더라도 대부분 주사나 약으로 통증이 호전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파열 초기에는 염증 반응으로 어깨도 조금 아프고 굳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들면서 어깨도 이제 살살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파열의 크기가 매우 작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인데 증상마저 없다면 당장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된 힘줄이 다시 붙거나 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증상이 없어져서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파열된 힘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파열은 나도 모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깨에 생기는 암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암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수술한 것도 모를 정도로 잘 회복이 되는 반면 파열이 많이 진행된 뒤에는 너무 파열이 커서 봉합이 불가능해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파열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증상이 호전 중이라 해도 지속적으로 저희 전문의를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열의 정도와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열이 천천히 진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선 처음에는 통증 조절과 운동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갑자기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분층 파열이라 수술하지 않고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수개월 만에 파열이 심해지면서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어 힘들게 수술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당시에 파열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해서 수술 후에도 재파열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되었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왼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이때는 회전근개에 약간의 부분 파열이 있지만 50% 미만의 부분 파열로 파열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깨 주사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통증 조절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봤는데 2개월 만에 통증이 악화돼서 다시 내원하셨고 MRI를 다시 찍어보니 50% 미만의 부분 파열이 광범위 파열로 갑작스럽게 진행하여 파열부 말단이 안쪽으로 많이 말려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1년 반 뒤에 이번엔 반대쪽인 우측 어깨 통증으로 재내원하셨는데 이 당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회전근개에 큰 이상이 없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사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봤는데 약 2달 뒤 MRI 상에서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어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했던 우측 어깨는 불행하게도 다시 재파열이 되었고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그림과 같이 뼈와 뼈 사이에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도 결국 관절염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환자분과 같이 수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시는 일을 하거나 어깨에 갑자기 강하게 힘이 들어가는 외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이분 케이스처럼 파열이 갑자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작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앞서 보신 환자분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후 재파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파열된 힘줄이 몸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이 힘줄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힘줄에 힘이 많이 실리고 이러한 상태의 힘줄은 뼈에 잘 생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파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말려 들어간 힘줄은 힘줄 자체도 많이 낡고 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파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파열 범위가 힘줄 부착부의 50%를 넘는 고도의 부분층 파열의 경우 전층 파열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MRI를 보시면 힘줄 부분 파열로 각각 관절면 측 그리고 점액낭 측에서 부분 파열이 생긴 경우입니다. 노란색이 파열된 부분, 빨간색이 힘줄이 붙어있는 부분으로 둘 모두 50% 이상의 고도의 부분 파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열 범위가 50%를 넘지 않더라도 점점 파열이 진행하는 양상이며 통증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부분층 파열보다 파열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경우에는 매우 경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10분에 8에서 9분 정도는 대부분 수술 후의 결과에 만족하십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수술 결과는 대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파열이 심할 때 수술을 할 경우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파열되는 경우도 많고 파열되지 않고 설령 잘 붙어 있더라도 어깨의 기능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도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광범위 파열의 치료는 저희 어깨 전문의들에게도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숙제와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맞지 않은 치료로 고생하시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어깨가 아프시면 통증 초기부터 저희 어깨 전문가가 있는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받고 수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달려라 병원의 이수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